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백악관 당국자가 연대 미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신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라 레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15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 1주년 기념 대담에서 세 나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3국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정부 내 모든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전, 즉 연내에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At the highest level, we'll continue the steady drumbeat of meetings to build this partnership and put it on strategic footing for the long term, including by holding another trilateral leader summit before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this year. 레프퍼 선임국장은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실상 퇴진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특히 미한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recognized this fact from the outset of our attempt to build out this trilateral partnership and have spent the last year trying to focus on how we can increasingly institutionalize all these different forms of trilateral cooperation so that they will be built to withstand change and endure for the long term.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은 물론 유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북러 군사 협력과 관련한 신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북러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working alongside this set of partners as well as with European partners to identify new sanctions targets for individuals and entities that are facilitating payments and weapons transfers and are undermining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레프퍼 선임국장은 대북 대화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만날 의사가 있다며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한일 3국 중 적어도 한쪽과 관여하길 바란다며 이런 관여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3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자유에 기반한 통일 구상과 전략을 독트린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제19주년 경축식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 이루어진다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전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습니다. 또 3대 전략으로는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7대 추진 방안은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을 비롯해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 이탈 주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해 국제사회의 자유통일에 대한 지지를 견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인권 펀드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를 통해 사실상 단절된 남북 당국 간의 대화 복원도 기대했습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한국 정부들은 30년 전 채택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정부의 공식 방안으로 유지해왔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단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첫 단추인 화해 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재일 차장은 8.15 통일 독트린은 국제 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혀 한국 정부가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과거와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일본 정부 장관급 고위관리들의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미래지향적인 미한일 3국 협력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모든 당사자의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유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가 영내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를 상기시키면서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은 미래지향적이라고 강조하고 반면 이번 신사 참배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공동의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장관급 고위관리들은 15일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 벤츠사가 자사 최신 차량이 또다시 북한에서 포착된 데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차량은 한정판이 아니라고 밝혀 제3자를 통한 우회 판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감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공개한 보도사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부터 9일 사이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 현장을 방문한 사진에서 벤츠의 로고가 선명한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 포매틱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추정되는데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최소 미화 17만 8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차입니다. 해당 차량은 특히 올해 초 출시돼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해외 고급 차량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이 출시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벤츠의 최고급 신형 차량을 이용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해당 차량의 제조사인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측은 사안을 심각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츠 본사 커뮤니케이션 팀은 15일 VOA의 논평 요청에 당사는 제재 및 수출 통제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징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츠는 북한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으며 대표 사무소나 기타 시설을 통해 북한 시장에 전혀 진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유럽연합 및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진에 나온 해당 차량은 한정판이 아닌 일반 시리즈 생산 차량이라고 밝혀 제3자에 의한 우회 판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 차량이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데 대해 독일 정부도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이날 VOA에
독일은 국가 또는 개인 행위자와 같은 제3자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 체제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면서 독일은 안보리가 부과한 모든 대북 제재 체제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속한 유럽연합 EU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회원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채택했으며 여기에는 10,000유로를 초과하는 자동차 등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위원회는 조약의 수호자로서 회원국들이 EU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회원국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치품 조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탈북민 출신 전문가는 김 위원장 비서실 직속 인력들이 대리인을 통해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고가의 차량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제재망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사치품을 막는 것보다는 제재가 유럽이나 이제 해외나 아니면 북한 커넥션의 이 계좌 동결에 대해서도 많이 힘을 쏟는 게 그 사치품 중단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치품인 고가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은 UN 대북제재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북한 선박의 해외 운항이 크게 늘었지만 올해 현지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아직까지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은 작년 9월 31일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은 이후 1년 가까이 추가 검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회원국은 자국 항구에 기항한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선박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에 200여 척이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14일 BOA에 항만국 통제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선박의 기항과 무역 증감 여부를 매우 쉽게 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 부재는 북한 선박이 중국으로 향하고 그에 따른 방문 빈도를 감추기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선적 화물선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북한 남포에서 발견돼 북한이 중국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뒤 각종 점검이나 개조 작업을 벌이는 것이 아닌지 주목됩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중국 선박 자허 188호는 한반도 시각으로 15일 오전 12시 25분경 남포의 대동강변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으며 이후 16일 오전 1시 23분까지 만 하루를 머문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 선박이 대동강변에서 포착된 건 약 일주일 만으로 앞서 BOA는 지난 8일 중국 화물선인 아오후이 68호가 북한 남포에서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뒤부턴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이 발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으며 따라서 중국 선박 2척이 자신의 위치 정보를 공개한 채 일주일 간격으로 북한 항구에 입항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들이 북한 해역에 도착한 직후 조선소로 향한 점으로 미뤄 북한이 중고 선박을 구매한 뒤 각종 점검 혹은 개조 작업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러시아 본토 공세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주 35km 지점까지 진출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15일 현지 언론에 이같이 밝히고 군사행정사무소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4일 화상 연설에서 자국군이 쿠르스크 일대에서 목표를 이뤄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쿠르스크 일원을 향해 기습 공격에 나서 러시아 국경을 넘는 데 성공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공세로 러시아 주민 13만 명이 피난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15일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알렉세이 듀민 국무원 서기가 우크라이나군의 크루스크 진격에 대응하는 작전 책임자로 지난 12일 투입됐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 카타르에서 재개될 예정인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부 주후리 하마스 고위관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에 새로운 협상에 참여할 경우 점령군인 이스라엘군은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협상이라는 미로를 이용해 더 많은 학살을 자행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기반으로 한 7월 2일의 제안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온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제안하고 안보리가 6월에 채택한 결의 27355호 원칙에 기초해 새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실행 세부 사항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 수석 대표 길릴 알하야가 카타르 수도 도하에 머물고 있고 이집트, 카타르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어 하마스의 불참이 협상 진전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 장관급 고위 관리들이 15일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을 맞아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 등과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귀중한 목숨을 바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가장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 관리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배한 것이라며 정부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복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종전 후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에 처해진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를 포함해 전범 14명과 250만여 전몰자 위패가 합사돼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프리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일명 원숭이 두창, 엠폭스와 관련해 14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HO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엠폭스 사태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할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라예수스 사무총장은 엠폭스 발생을 막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조율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엠폭스는 클레이드 I로 알려진 풍토병 확산으로 시작됐고 변종인 클레이드 I-B는 성접촉을 포함한 일상적 접촉으로 더 쉽게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부룬디와 케냐, 루안다, 우간다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엠폭스에 감염될 경우 독감과 유사한 증세와 함께 피부에 크고 작은 고름 주머니가 맺히는 증상이 나타나고 치명률은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WHO는 지난 2022년 7월에도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유럽과 미 대륙 등지까지 번지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